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만약에 처음 보신다면 저는 한국 사람 아니고요. 이제 한국 분들이 요즘 따라 몽골로 여행을 되게 자주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국 사람을 만나서 저는 몽골인이에요. 몽골에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몽골 꼭 한번 가고 싶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마 진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을 언제 가기 제일 좋아?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모든 몽골 사람이 아마 똑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름철에 가는 게 제일 좋다고. 겨울엔 당연히 엄청 추우니까 여름에 딱 그 좋은 시간이 있어요. 7월, 8월. 그때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오고 그때가 이제 몽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행을 가는 시기인데요. 겨울도 아름답지만 몽골 사람들이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겨울을 싫어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추운 거 말고. 이제 한국에서 한국 겨울을 떠올라 보면 되게 약간 깨끗한 겨울 느낌, 하얀 눈, 크리스마스라든지 뭔가 깨끗한 그런 상상이 들거든요. 근데 몽골에서 겨울을 상상하면 되게 어두운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게 바로 대기오염 때문인데요. 이 대기오염이 지금 몽골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매년 이 대기오염 때문에 사람들이 폐 질환, 호흡 질환으로 사망을 한대요. 아이들이 감기 걸리고 그 감기가 낫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자주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진짜 삶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것저것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잘 안 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울란바토르 시민들이 매년 겨울에 시위를 해요. 그런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몽골이 한국화되고 있다. 한국인지 몽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울란바토르를 실제로 가면 정말 높은 빌딩들도 많고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빌딩들이 많아요. 근데 대기 오염이 거기서 생기는 게 아니라 게르 지역, 게르존이라고 불리는 몽골 전통 집, 이제 게르 사는 사람들 또는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석탄을 태우면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 게르존에서 석탄을 태우고 그 연기로 울란바토르 인구 전체가 숨쉬고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겨울에 몽골을 간 외국인들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인도랑 중국도 되게 대기오염이 심하다고는 들었지만 석탄 때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옛날에는游牧민들이 석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땅을 안 파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활했냐? 옛날游牧민들은 가축이 많잖아요. 가축의 똥, 쇠똥, 말똥을 태우면서 땔감으로 썼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어렸을 때는 신기했어요. 이걸 태운다고? 그 소나 말이 크니까 그 똥도 되게 커요. 약간 제 얼굴만 하거든요. 이 똥 하나가. 그래서 애들이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똥을 싸잖아요. 그게 햇빛을 받으면서 말라 있어요. 어느새 말라 있으면 그거를 유목민들이 주워가서 집에 가서 태우는 거죠. 소나 말은 어차피 풀만 먹으니까 똥 같은 냄새가 아니라 약간 좀 향 냄새 같은 느낌? 그 센스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아직도 이제 시골에 사는 유목민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 윈윈이잖아요. 똥도 치우고 따뜻하게 보내고 향도 나쁘지 않고. 근데 유목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니까 그 똥이 없어. 그게 이제 가축을 안 키우니까 다른 걸 태워야 되는데 나무를 막 갖다 태우면 나무가 또 없어지잖아요. 몽골은 초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도 없어지는 문제도 있었고 석탄이 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태우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게르 지역이 조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 면적의 약 8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 전체 인구의 55%가 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석탄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 울란바토르가 4개의 산 중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딱 이 울란바토르 위에 검은 구름처럼 이렇게 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언제쯤 해결될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몽골에서 떠나고 외국 나가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외국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도 옛날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나요, 혹시? 이제 몽골은 옛날에 새똥을 땔감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그때 뭘 썼을까요? 사람도 많지, 지역은 적잖아요. 나무를 태웠나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무를 태우면 나무가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예전에는 어떻게 겨울을 보냈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에서는 기술자 분들이 많잖아요. 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몽골의 문제를 해결하기 되게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음. 몽골 상황이랑 비슷한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왜 우리 아직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이 대기오염뿐만이 아니라 몽골은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전 지역의 70% 이상이 사막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막에서 들어오는 모래가 한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미세먼지까지 합쳐서 한국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몽골까지 가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나무를 심는 것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다닌 대학교에서도 제가 아는 친구가 몽골 가서 정말 많은 나무들을 심었더라고요. 심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대한항공, 이마트, 그리고 그린벨트 조립 사업 등등등 정말 감사합니다. 그 나무 많이 심어주신 여러분들. 몽골 정부에서도 나무를 많이 심고 있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게 시골 가서 나무 심고 있기에 또 힘들고 그래서 이런 외부의 도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몽골의 대기오염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름에는 대기오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많이들 놀러 가시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